네, 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536페이지의 첫 번째 모의고사고요. 매회마다 전체 재경관리사 120문항 중에서 원가회계는 40문항을 차지하고요. 원가는 가장 마지막에 문제가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이제 1번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81번으로 돼 있을 거야, 아마. 40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80번까지 있고, 이제 원가는 81번부터 문제가 시작할 거예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기초원가랑 가공원가를 각각 구해서 기초원가가 얼마고 가공원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그래서 찾는 문제네요. 자, 기초원가는 뭐하고 뭐를 더한 거죠?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를 더한 거고. 다시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와 제조간접원가를 합친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쭉 이제 원가와 관련된 항목들은 나왔으니까 묶어볼까요? 자,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를 더해서 요렇게를 기초원가라고 부르죠. 그럼 기초원가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5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얘 맞고 얘 맞아.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제껴놓고 두 번째. 가공원가는 자,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가공원가는 다시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간접 원가를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직접 원가하고 그다음에 제조간접 원가는 변동과 고정을 다 합치면 되겠지 뭐. 뭐 일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가공원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40에 20을 더하면 60만 원이 가공원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다음의 원가 중에 제조원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래요. 제조원가가 되려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게 제조원가죠. 1번 공장 설비와 관련된 감가. 이거 제조원가 맞는데? 자, SNS를 활용해서 제품을 광고했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판관비에 해당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좀 바꿔볼까? 이거는 판관비. 세 번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랑 관련이 되는 설비가 있는데 그 설비를 처분해가지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났대요. 자, 이런 문제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자산이 있기는 해. 근데 그 설비 자산을 사용해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가 되지만 내가 얘를 쓰다가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 처분해. 그럼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원가입니까? 영업의 비용입니까?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랑 관계가 있는 자산이든 어쨌든 처분하는 손실은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비용이지 무슨 제조야. 자, 이 문제를 풀 때 틀리는 사람들은 앞에 용어를 보는 거죠. 제품 생산과 관련된. 그러면 제조원가. 땡. 아닌 거야. 뭔 상관이야. 얘가 핵심이지. 얘가 핵심.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는 당연히 제품과 관련된 제조와 관련된 공장 설비가 아니니까 당연히 얘는 판관비인 거죠. 그러면 제조업과 관련한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개뿐이네요. 1번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문제 해볼게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원가 행태. 특정 조업도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이 얘기는 요거는 좌측이 조업도, 특정 조업도까지는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의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그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원가. 이 원가를 부르는 이름은 고정비에 준하는 원가. 답은 준고정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렵지 않죠? 원가회계 40문제 중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그렇지. 재경관리사는 시험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공개하지 않아,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시험을 본 사람이나 눈으로 본 거야.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은 기출문제를 볼 수가 없어. 단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험을 대비하는 거지. 모의고사랑 기출문제는 매우 동일해요. 똑같진 않은데 비슷해. 유사해. 한 80%는 거의 동일할 거예요. 나머지 20%는 조금 다르게 내겠죠. 예전에는요. 모의고사를 막 달달달 외우고 시험장에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모의고사를 그대로 기출문제로 내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성의가 없는 거야. 근데 또 시험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아. 모의고사만 풀면 그대로 나오니까. 한 토시도 빠뜨리지 않고 이 글씨가 똑같이 나온대요.
뭐 예전에 저도 시험 봐가지고 지금은 몰라요. 시험장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가 예전에 시험 봤던 학생들은 재경관리사를 취득하는 게 되게 쉽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외우면 되거든.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붙어. 근데 붙고 났는데 풀어보라 그러면 못 풀어봐. 왜냐면 숫자만 다르게 해도 못 풀어. 그런 게 문제였죠. 자, 이런 식은 거의 동일하게 낼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재경관리사 시험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너무 많이 합격해도 그래. 그리고 공부한 애들만 붙어야 맞는 거고. 그래서 똑같이 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자료들을 검색해서 보시면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좀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똑같이 안 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탄탄하게 해줘야 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전체 원가 외계 40문제 중에 한 15문제는 되게 쉬워요. 이런 식인 거야. 나머지 어려워봤자 한 대여섯 문제? 그런 게 되게 어려워. 중간 정도의 문제들은 충분히 푸실 수가 있고. 그래서 원가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외우지 말고 우리가 원가 공부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들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그때 이해했던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